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은 하나같이 번영의 정점에서 스스로 무너졌을까요? 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반복되는 흥망성쇠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작은 부족이 힘을 키워 제국이 되고 번영의 절정에 도달한 순간부터 서서히 균열이 시작됩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 전체를 장악하며 세계 최강의 힘을 가졌고 압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도로와 법, 군사력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던 로마의 강력함은 오히려 내부 붕괴의 원인이 됩니다. 군대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 권력 다툼에 동원되었고 시민들은 공화적 책임감을 잊어버렸습니다. 시민들은 숭고한 책임감 대신 쾌락과 소비에 빠져들었으며 사회적 기강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세금은 늘어났고 생산성은 떨어졌으며 영토는 넓어졌지만 중앙의 통제력은 현저히 약해졌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은 결국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붕괴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몰락의 패턴은 단순히 로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몽골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확장된 제국이었지만 확장의 속도만큼 빠르게 분열됐습니다. 거대한 영토를 유지할 시스템이 부재했고 내부의 갈등은 제국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청제국 역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했지만 변화하는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며 외부의 변화에 귀를 닫았고 그것이 결국 제국의 쇠퇴를 불렀습니다. 이처럼 제국은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변화 실패로 무너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역사의 패턴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기업과 국가 역시 번영의 순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며 그 위기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성공이 안정이 되고 그 안정이 경직이 되며 결국 그 경직됨이 붕괴를 부르는 악순환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동일한 궤적을 그리며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핵심 통찰은 분명합니다. 제국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성공 때문에 무너집니다. 성공은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지만 동시에 변화에 대한 감각을 극도로 둔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버드와 스탠퍼드의 조직 연구에서도 성공한 조직일수록 기존 방식에 집착함이 확인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공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성공 자체가 다음 단계의 실패를 잉태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혁신과 도전으로 성장하지만 성공 이후에는 그 방식을 유지하려는 보수성이 지배합니다. 문제는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는데 내부의 시스템은 변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문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부터 현실과 시스템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그 격차가 누적되면서 붕괴가 시작됩니다. 제국은 결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번영의 화려함에 가려져 그 균열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결국 쇠퇴는 사건이 아닌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역시 로마 제국 말기의 사회적 풍경입니다. 당시 로마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군사적으로도 겉보기에는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심각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신성한 군 복무를 기피했습니다. 결국 제국은 용병에게 국방을 의존하는 위험한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정치는 극도로 부패했고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되었으며 사회적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외부의 게르만족은 단지 마지막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미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부의 붕괴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표면화되었을 뿐 이미 제국의 생명력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은 현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는 생생한 사례들입니다. 코닥은 한때 세계 필름 시장의 90%를 지배하며 사진의 대명사로 군림하던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가오는 디지털 혁명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처참한 몰락을 맞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처음 개발한 곳이 바로 코닥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성공 모델인 필름 시장을 지키려는 선택이 결국 그들을 무너뜨리는 덫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쇠퇴는 무능함이 아니라 변화하지 못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핵심 메시지는 명확해집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의 시작일 뿐입니다. 번영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 빠르게 변화해야 하며 과거의 영광에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스템이 안정될수록 우리의 사고는 더 유연해져야 하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은 미래의 실패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실패가 아니라 지속되는 성공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이 안주를 부르고 결국 우리를 변화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 통찰을 통해 당신이 얻게 될 변화는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성공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을 냉철하게 의심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직접 설계하고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당신은 현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한 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결국 제국은 강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진 이후 변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공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가장 교묘한 함정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됩니다. 배우지 못한 자에게는 비극으로, 배우는 자에게는 기회로 말이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번영의 순간입니다. 제국은 외부의 적에게 지기 전에 과거의 자기 자신에게 먼저 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적은 항상 우리 내부에 숨어 있으며 우리의 눈을 가리고 안주하게 만듭니다. 종문 고박사의 인문학을 통해 당신의 사고를 더욱 깊고 넓게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철학의 통찰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미래를 보는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영혼을 오랫동안 살찌울 귀한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함께하는 당신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메일로 문의해주세요. 이름은 종몬 KO 제임스 키오, 이메일은 k9039119188gmail.com입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제국의 흥망, 역사의 교훈, 성공의 역설, 조직 붕괴, 변화의 중요성, 그리고 인문학적 통찰입니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로마 제국 몰락 이유, 성공 후 쇠퇴, 조직이 망하는 이유, 변화 관리 등의 키워드를 찾아보십시오. 역사는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번영은 달콤한 과실이지만 그 씨앗 속에는 이미 쇠퇴라는 이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 비극을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는 철학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강함은 유연함에서 나오고 지혜는 끊임없는 의심과 질문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설계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말이죠.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변화하는 자에게만 그 다음 장을 허락할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써내려갈 삶의 기록들이 역사의 거대한 페이지 속에서 빛나는 통찰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을 전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을 모두 마칩니다. 평안한 시간 되십시오.